안녕하세요. 아는 게 힘이다. 지식공장 군산 열린학원에서 준비한 중학사회 1, 10단원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정치의 기본 개념부터 시민참여 방법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치는 어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학용품에 붙는 환경부담금이나 우리 동네 도서관의 운영시간 결정 등 이 모든 일상이 바로 정치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정치는 세상을 움직이는 설계도와 같으며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선거는 우리를 대신할 일꾼인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합법적으로 통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잘못한 대표자를 다음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통제하고 심판하며 시민이 자연스럽게 정책을 평가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선거의 4대 기본 원칙입니다. 위배되는 낚시 사례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원칙으로 성적 상위 50등까지만 투표하게 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에 어긋납니다. 둘째, 직접 선거는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것으로 결석한 친구를 대신해 투표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셋째, 평등 선거는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3학년에게 2표를 주는 것은 평등 선거 위배입니다. 넷째, 비밀 선거는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게 하는 원칙으로 손을 들어 거수 투표를 하는 것은 공개 투표이므로 원칙에 어긋납니다. 최신 심화학습 포인트입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정치 참여 연령의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로 하향되었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도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를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크게 공식적 주체인 국가기관과 비공식적 주체인 민간 주체로 나뉩니다. 국가기관에는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제정하는 국회,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정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판결을 통해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비공식적 민간 주체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여론을 수렴하는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빈출 개념인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의사협회 같은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 즉 사익 실현을 목표로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반면 환경연합이나 소비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는 사회 전반의 보편적 가치인 공익 실현을 목표로 삼고 국가기관을 감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 과정은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칩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사례로 보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각자의 이익을 표현하는 이익 표출 단계입니다. 둘째, 정당과 언론이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쟁점화하는 이익 집약 단계입니다. 셋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결정 단계를 거쳐 넷째,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 컵 단속 등을 실시하는 정책 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즉 정책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지역사회로 옮겨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을 분립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2개의 수레바퀴로 구성됩니다. 먼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조례라는 규칙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기관을 감시합니다. 반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으로 의회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시험 서술형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 사례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 도입한 다국어 종량제 봉투,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좋은 예입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문자 발송이나 교통약자를 배려한 육교 승강기 설치 등도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을 이끌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 지방선거, 필요한 요구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는 주민청원, 중대한 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기 전 전문가와 주민이 모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핵심 요약 및 마스터 체크리스트입니다. 선거 원칙에서 나이 제한은 보통선거, 대신 투표는 직접선거, 표의 가치차 등은 평등선거, 거수투표는 비밀선거 위배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정당 가입은 만 16세, 출마는 만 18세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면 이익집단, 공익은 시민단체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집행은 단체장이 담당합니다. 체크리스트의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맞춰보며 완벽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과정과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은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민주시민입니다. 지식공장 군산 열린학원은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며 시험 대박을 기원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